오늘 부동산 정책 발표하셨죠? 네. 사전에 보고는 받으셨죠? 지난 주말에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 부동산 대책입니까? 주로 이른바 조정지역의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은 그대로 있고요. 실수요자 보호라든가 여타 고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지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침체는 수년 동안 계속된 공급 과잉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미분양이 많이 속출하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걸 저도 국회의원과 지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역시 전 정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과 지방지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 부동산은 좀 살려주는 정책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방의 경제를 어떻게 재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고민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는 오직 서울만 관심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다 죽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지역 출신들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들께 드리는 절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것이지 그것을 키우려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오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것이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 탓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봤습니다. 그것 탓만이 아니라요. 그것도 작용했다는 것은 뭐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지금 몇 번 했습니까? 네, 하는 총재는 그대로 몇 번 하셨죠? 금융통화위원회 분기별로 한 번 안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당장 올리셔야죠. 그러시면 그것은 왜 지금까지 남탓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을 테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단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라든가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 중요한 이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데 박근혜 정부 금리 인하 탓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작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 탓이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이 들립니다. 그렇지가 국민들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못한다, 못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틀에서 지금도 그 틀을 유지해온 편이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은 또 전세금 대출이 힘들어질 바로 겁니다. 그 점입니다. 가계 또 부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겁니다. 가계 부담이나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려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예,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요. 정부가 그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